대통령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개인 돈을 줬어야죠. 왜 회사 돈을 줍니까? 회사 돈을. 해방 이후에 법률가들이 농성을 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위중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오인할까봐 저희들이 이게 기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라도 먼저 앞장서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계속 늘고 있어서 한 180명 됐습니다. 그때 바로 제안을 했었는데 몇 시간 만에 60여 명의 이제 변호사 교수들이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영장 기각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결국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돈이 있어야 그런 범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데 결국 최순실이 그런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실탄을 제공한 게 삼성이거든요. 뇌물 사건 자체도 430억이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유는 공개가 처음엔 안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 재벌의 총수가 되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누추한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재벌들의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죠.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훨씬 더 높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재벌의 총수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하고 진술이 다르거든요. 근데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에 맞춰서 다 말 맞추기 할 것은 뭐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증거인멸의 전형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비자금 수사를 할 때도 수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증거를 은닉한 그런 전력이 있던 집단이거든요. 동료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많아요. 박연차 사건 같은 경우도 박연차 회장을 먼저 구속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수뢰자들도 구속시키고 이랬던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의 변호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준 거죠. 불구속이 원칙인데 보통 이제 두 가지예요.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뇌물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계열사 사장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 짜맞추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법원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영표는 그 영장을 발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인 이재용을 발부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설령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믿더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개인 돈을 줬어야죠. 왜 회사 돈을 줍니까? 회사 돈을 그렇게 강요한다 해서 주면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에요. 업무상 횡령은 보통 1억이면 구속 사유예요. 96억이란 말이에요. 96억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하라. 근데 업무상 횡령 부분은 판단 조사도 하질 않았어요. 시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탄핵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이 부당하게 강요를 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 자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탄핵 사건에서는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